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나토 3중 귀금속을 건넸다고 인정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와 잘 지내기 위해 일종의 보험용으로 준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 회장은 사위 공직 청탁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회장은 증인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를 만나 5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려는 일종의 보험용이었다며 김 여사가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다고 해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 달쯤 뒤 김 여사를 다시 만나 2천만 원대 브로치를 건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가 고마워하면서 서희건설을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먼저 물어 인수위에서 일하는 사위를 좋은 자리에 써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 그해 6월 이 회장의 큰 사위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회장은 5월에도 김 여사를 만나 그라프 귀걸이를 건넸는데 이후 1년쯤 뒤 다시 만난 김 여사가 귀걸이를 제외한 목걸이와 브로치만 돌려주며 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애초 빌려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나토 순방 당시 고가 귀금속 착용과 출처가 논란이 되자 돌려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반대 신문을 통해 이 회장이 건넨 귀금속은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김건희와 대면한 법정에서 보험용으로 목걸이를 건넸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용훈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고가 귀금속 전달과 인사청탁 취지를 법정에서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1억 원대 귀금속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건넨 건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일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였습니다. 이 회장은 당선 축하도 있었지만 보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며 친분을 확실히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기업 현안이 생겼을 때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통로를 만들기 위한 선물 아니냐고 묻자 이 회장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4월에는 티파니 브로치를 전달하며 맞사위를 좋은 자리에 써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의 5월 실제로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자 김건희 씨가 힘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20일에는 그라프 귀걸이도 추가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측은 장신구는 당선 축하 선물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번 증언은 김건희 씨 측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예, 스튜디오에 전홍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건희 매각 매직 2차 공판이 열렸는데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앞서서 이제 자수서를 통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실제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위를 어디에 이제 인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전달한 게 맞다. 보험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서희건설이라는 곳이 그 이봉관 회장이 그 경희대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동문회장을 하셨고 그런 속에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두 분이 좀 가까워졌다. 만약 가까운 기업이었다라는 친문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이미지가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당연히 이 보험용으로 맨 처음에는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김건희가 이 이봉관 회장을 만난 이 식사 자리에서 본인이 액세서리가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좀 요구를 한 거나 다름없는 말을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을 본다면, 그 당시에는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뇌물을 받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갖고 와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봉관 회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으로 목걸이를 건넨 시점을 보니까 2022년 3월 15일 당선 직후이지만 아직 대통령으로 남편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하면서 5,65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건넸다라고 이봉관 회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김건희가 이 목걸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주느냐, 다시는 주지 말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서 이거 이렇게 대가성 뇌물을 줘도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주면 받는구나.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내가 몇 번 더 주거나 할 때 주고 나면은 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도 실제적으로도 그 이후에 몇 번 더 찾아가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 보면은 이제 이봉관 회장이 줬다는 게 무슨 4종 세트, 3종 세트 이런 게 있었는데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이봉관 회장에게 먼저 내가 도울 일이 없느냐라고 물었다는 건 김건희도 이거 대가성 뇌물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 줬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선물을 줬었고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나한테 계속 무엇인가를 주니까 게다가 그 가치를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얼마 상당의 그 아주 고가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무엇을 원하고 나한테 이런 걸 줬을까? 그래서 뭐 원하는 게 있냐? 그래서 아예 물어본 것이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해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이 2차 공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건 사실 이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관련해서는 유죄가 인정되긴 했지만 1년 8개월 이제 다 총 도합해서 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뇌물로 인정받아야 이보다 형량을 넓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준 사람인 이봉관 회장도 내가 대가성 뇌물로 줬다. 라고 하고 김건희의 당시 진술들을 보면 이랬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만 봐도 인정돼야 되는 게 아주 명확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경찰들이 좀 성매매 없어나 이런 데 가서 뒷돈 받지 않습니까? 그런 예.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를 바로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가 성립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특히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해줄 것이다. 뭔가 그래서 더 갖고 오면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범죄로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김건희가 목걸이와 브로치 등등을 받고 나서 회사에 내가 뭔가 도울 거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사위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측에서 이게 약간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잘 쓰고 돌려주려고 했던 대여용이었다라고 진술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뇌물죄를 좀 피할 수 있다고 본 건지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가 않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 누군가가 빌려주고 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게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대여를 했다면 어떤 행사장에 차고 가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차고 바로 돌려줘야죠. 근데 한참 지난 시점에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사용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돌려준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용했던 가치만큼은 또 이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대가성이 인정되는 거고 예. 그 자체만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귀금속 교부받은 귀금속 3개 중에 2개를 이봉관 회장 측으로 돌려줬습니다. 그 돌려준 시기와 장소까지도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돌려준 건 사실이니까 뇌물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나요? 그렇죠. 그런 양형 요소에서는 그래요?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전체적으로 금액은 특정이 다 되고 물품은 특정이 되지만
내가 비록 뇌물 받았지만 일부 돌려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한 점을 인식한다. 근데 다만 그 양형 요소에서도 생각이 되려면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반성하지 않고 돌려줬으니까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예. 양형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그러니까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앤코 브로치는 잘 썼다면서 돌려줬는데 하나를 안 줬습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해외 순방에서 썼던 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는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봐도 방금 말씀하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사유로는 이게 그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일괄적으로 다 돌려줬다면은 뭐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내가 그 잘못인 거를 몰랐지만 추후에 그냥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이라도 하겠지만 하나는 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안 돌려준 그게 좀 가치가 가장 큰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보고 가장 좋은 거 하나 내가 갖고 나머지는 그때 이게 또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구설수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하고자 그것만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뇌물로서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해야 예. 될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게, 그러니까 김건희 측이 나중에 목걸이 처음에는 이제 전혀 받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다가 이 증거가 다 나오니까 나중에는 수수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수 인정한 부분도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끝까지 증거가 없었다면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면 끝까지 부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고 거기에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뭐 모르쇠로 하기에는 이제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건희 수사 무마 관련해서도 지금 종합특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범위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은 김건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거 이 사건 관련한 수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 뭐 보고도 받았다고 하고요. 요거 주목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관하고 영부인하고는 국가에 대한 일을 논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그 장관까지도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게다가 이제 영장과 관련돼서 성명불상자로 이제 예, 그건 뭡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범죄 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컴퓨터가 누구 건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떤 지시 중간에 만약에 박성재 장관과 그 사이에 중간에 낀 다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누군지는 몰라. 그런 범죄자가 있긴 하지만 모를 경우에는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해서 그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라고 적시를 했는데 요게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느냐? 왜 박성재를 딱 타깃을 잡아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서 장관이었으니까 실무자들한테 막 지시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실무자가 누군지는 아직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성명불상자로 해서 이렇게 증거들을 압수한 후에 거기서 이제 나오면 그 다음에는 특정해서 다시 청구하겠죠. 지금 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봉관 회장이 증언한 것 그 내용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뭐 했냐? 내가 그때 선물 준 거 맞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보험용으로 줬다. 그러면 왜 그 줬냐? 김건희가 뭘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도 그걸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봐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청탁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김건희가 내가 선물을 주니까 혹시 도와줄 일 없으세요? 우리 사이 좀 좋은 자리에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자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청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제가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 번 보여주려고 그러죠. 조상훈이라든지 우인성이라든지 지귀현이라든지 지귀현은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분 길에서 보시면 금방 알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데 우인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만나면 반갑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우인성이구나.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막 저렇게 이야기해놓고 혼내놓고 나중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목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 못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선수재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알선수재인 거죠. 그 주고받으면서 앞뒤에 누가 처음부터 뭐 뇌물성의 돈이나 선물을 주면서 자 내가 이거 줄 테니 대신 내 부탁 뭐 누구를 어디 취직을 시켜주던 어디 승진을 시켜주던 이건 꼭 들어줘야 돼요. 이러고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지. 그게 조금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알선수재가 되고 그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면 뇌물이 되는 거죠. 그 공짜가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말은 저렇게 엄숙하게 심각하게 해놓고 대부분 무죄 쓰고 결론이 달랑 1년 8개월 선고한 거 아니에요 징역. 1년 8개월 뭐 지금 어영부영 지금 꽤 여러 달 지났잖아요. 구속된 지가. 뭐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서 유죄가 나오면서 형량이 올라가겠습니다만 1심 판결대로 하면 어영부영 몇 달 지나면 석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 그리고 법률가가 보기에도 이게 왜 알선수재가 안 되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브로치 왜 줬냐? 김 여사가 목걸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서희건설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위가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써보시죠? 왜 한 달도 안 돼서 브로치를 선물했냐? 지난번에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안 하면 혹시 서운해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연락을 하면 최소한 연락 받을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다. 회사 도와줄 거 없냐 이런 말은 누가 먼저 했냐. 피고인이 먼저 말했다. 이건 김건희가 먼저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갑니까? 이봉관 회장의 사위 검사 출신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한덕수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윤석열이가 뭐 주는 사람 그냥 쓸 테니까 정말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주세요 아무나. 뭐 그랬더니 검사 출신은 딱 이건 증언까지 나온 이야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빼박을 판사만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골적으로 봐주기 한 거다 이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샤넬백도 하나는 죄가 안 되고 하나만 죄가 되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판사 시기나 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릴까 저희가 다 분개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건희 재판에 이봉관 회장이 직접 증인 나서가지고 한 얘기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히 이거는 대가성 선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축하용이었고 또 보험 들려고 했던 거다. 서희건설 뭐 도와줄 거 없냐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위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이고 그 브로치 2,610만 원짜리 브로치를 주고 나서 나흘 뒤에 이력서 내라 이런 얘기 연락 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충분히 그 사위가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회장이 직접 다 진술을 했는데 김건희는 계속 청탁 이런 것도 없었고 대가성도 아니었고 이렇게 너무나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심에서 김건희 손을 들어줬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모델 출시도 하기 전에 가품을 홍콩에서 샀다 그러고 뭐 엄마 선물 줬다 그러고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다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선물을 준 거라 그러고 본인이 가짜 선물했다가 빌려서 하고 간 거라고 그러고 얼마나 구차한 얘기들로 국민들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지은 대로 죄를 다 받아야겠죠. 그런데 준 사람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대가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2심에서는 제대로 된 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업, 특히 건설업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건설업자는 결코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구 건설업자 안 만납니다. 아니 이건 뭐 그냥 얘기만 한번 들어 안 만납니다. 건설업자를 만나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건설업 하면서 옛날에는 정치인들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볼 때 꽤 있었던 거로, 그러니까 저희 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현찰 잔뜩 실어놓고 다니면서 정치인들 만나면서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봉투 꺼내서 주고 전달하고 이런 일들이 뭐 거의 20세기 때 말과 20세기 초반의 풍광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더 많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었고 그러니까 아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업자 만나면 폭망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정치인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었던 거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런 구조를 판사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우인성 판사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너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 놀아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구조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편 영화 같은 거예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박성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박성재가 등장을 해서 왜 박성재가 등장을 했지? 윤석열이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성재가 맞춤형 법무부 장관이 아니냐? 그랬다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김주현이 민정수석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게 되면서부터 이 사단이 김건희를 갖다 무혐의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쭉 이 얼개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혐의가 났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됐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5년, 6년, 7년, 8년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우인성이라는 사람이 1년 8개월밖에 유죄를 때리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소위 이 행정 권력과 그다음에 검찰 권력과 그다음에 그 사법 권력 이 전체가 하나로 얽혀져 가지고 김건희라는 하나의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거대한 음모들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끝까지 파헤쳐서 이 본질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